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인가.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맨날 난리예요.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은 들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기계가 다 있어요, 저희도.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찍어 나오는 것보다.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0판에서 78판 사이에서 원단어요. 이거는 마리로 이제 단면만. 네네. 그러면 이걸 다 깨야 되잖아요. 네네, 깨야죠. 깨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요. 수작업을 있어요.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3번 넘어갈 때 돌리면서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야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꾸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 더워요.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40kg요. 저기 에어컨 있는데.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고생난 거 아니에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나중에 와이프가 보내주면 암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작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키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하면서 피물 한번 빼고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졸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육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 조리 기법에서 스탁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한식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양도 정말 많지만 군침도 많이 도네요.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맨날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이래.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 진짜로.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붙여줘야 해서입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전분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4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글쎄요, 한 5, 60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5, 60까지.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약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네. 기울여 놓은 거예요? 기울어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괜찮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이게 가직도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 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갈비찜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모르 네, 혹시 예,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오, 그럼요. 3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루가. 네. 이렇게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힘들어. 아,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좀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작업자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숯불 위에 넓적한 그릇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참숯에 저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연기를 뿜으며 만들어지고 있는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훈제 바비큐입니다. 시커와 달리 훈제 향을 입힌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성에서 이거 먹으려고. 이제 점심 먹으러 자주 와요. 1차로 훈연 과정을 거쳐 초벌한 뒤 손님 앞 불판에서 2차로 익혀 먹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빠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요.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진실의 미간. 훈연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고 그냥 뭐 산해진미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참숯 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추가 더 주세요. 한번 더요.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만 더 주세요. 유난히 테이블마다 추가 주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추가가 많은 이유는 이곳이 무한리필 고깃집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가성비 최고인데요? 가까운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밥 한 끼 먹기에는 부담도 없고 엄마들 사이에 있어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밥 같은 경우는. 훈제로 구운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면이나 한우 국밥까지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점심시간에만 무한리필로 판매됩니다. 그 무한리필 그거를 해가지고 손님도 조금 더 만들고 유치하고 또 이게 모든 음식이 이 선도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끔 또 무한리필이라는 메뉴 때문에 다른 반찬들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식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고기를 실은 차량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자주 오는 편이죠. 원래 1, 2주에 한 번씩 오든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여기 팔겠죠. 앞다리. 앞다리지. 이 부위가 가격 대비 맛이 좋아요. 고기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수조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그러더니 물속에 고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물속에 고기는 왜 넣는 걸까요? 고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냉장고 같은 데들은 재상 타임이 있어서 그 냉매가 얼어가지고 그 냉매를 녹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재상 타임의 온도 변화가 한 30도씩 나는데 얘는 온도 변화가 1, 2도밖에 없어요. 영상 1도씨를 유지하는 물속에서 고기를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자가 고기 손질을 준비합니다. 훈제가 훈연이 잘 되게끔 하려고 칼집을 좀 넣는 작업이죠. 다른 부위보다는 이게 고기를 어느 정도 두툼하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잘 썰어야죠. 당일 판매할 고기만 수조에서 꺼내 손질하는데요. 지방을 모두 떼어내면 고기가 뻑뻑해질 수 있어 적당히 남겨놓는 것이 손질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기를 썰다 말고 칼을 갑니다. 기름을 먹기 때문에 날도 무뎌지지만 이 칼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요. 고기가 밀려요. 그래서 기름도 쳐주고 날도 쳐주는 거예요. 무한리필은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데요.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맛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부위인 앞다리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몇 킬로까지는 좀 그렇고 매출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뭐 이제 여기 팔목 같은 데가 많이 아프죠. 이제 고관절 여기라 이게 많이 드니까. 작업자가 손질을 끝낸 고기 표면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는 불판에 고기를 미리 담아 놓습니다. 공기하고 부딪히면 고기가 맛이 가니까 무한리필 말고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냉면, 한우, 돼지갈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다 이기를 감당을 못해요. 보통 100인분 정도의 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요. 한쪽에 뭔가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숯불 위에 나무 조각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더덕을 올려놓습니다.
빨간 숯하고 나무하고 더덕이 불연소가 돼서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숯과 참나무, 더덕이 만나서 고기의 풍미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뚜껑을 닫고 찌듯이 구워주면 육질도 부드러워진다는군요. 이렇게 70% 정도 익혀 손님상에 나갑니다. 맵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시네. 아이, 매일 하던 일이니까 이거 좀 강할 뿐이지 저도 눈 맵고 눈 아프죠. 훈연시키는 음식이다 보니 연기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쯤은 이제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점심 장사를 끝내고 작업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식당에서 오토바이로 10분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오늘은 뭐 캐러 오셨나요? 이 산도라지하고 좀 한번 가보려고요. 14년 전부터 음식에 사용할 약초를 직접 캐기 시작했다는데요. 길이 없는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일이 힘들지만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초꾼들도 더워서 잘 활동 안 하죠. 그렇죠. 지금은 벌 같은 것들 많이 지금 관리하시죠. 아니, 손님들한테 좋은 물 끓여드리고 그 물로 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건강하게 내 한 몸 뭐 이렇게 움직이면 손님들한테 최고의 서비스잖아요. 이게 뭐 더 중요한가요? 일주일에 5-6번은 산에 오르다 보니 이제 약초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산을 타는 것도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요. 찾았어요? 우와. 1시간 가까이 산을 헤맨 끝에 야생 도라지를 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니면 보이잖아요. 시방도 보이고 순도 보이고. 기대를 안고 곧장 캐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크기가 꽤 큰데요? 지금 뭐 이거 보면 한 1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자. 이 내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또 나가서 이렇게 좋은 거 만나고 좋은 거 냄새 맡고 좋은 공기 마시면 나도 건강해지고 움직이고 좋죠. 욕심이 강하면 계획한 대로 도라지를 캤으니 오늘은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야생 도라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꽤 성과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초 끓이는 것만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상 쓰죠. 네. 이번엔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오는데요. 직접 캔 여러 종류의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골절기 고기 뼈 자르는 건데 이것만 한 상버섯 달고 돌아있어요. 다양한 약초들이 음식에 들어가는데 야관문, 숙지황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수전대보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끓여요. 총 14가지의 다양한 약초들로 끓인 물이 이곳에서 만드는 냉면과 국밥 국물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끓을 때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잔불로 싹 우려요.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매번 이렇게 약초물을 끓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건강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 음식의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한우 국밥을 조리하기 위해 열심히 끓인 약초물을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고기 육수, 갈비탕. 저희 갈비탕 메뉴가 있잖아요. 그 갈비탕 고기를 끓인 국. 갈비와 사골 육수, 여기에 약초물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보양탕입니다. 1시간.
1시간 정도? 이건 이제 준비해서 1시간 정도 달여야 돼서 우거지랑 무랑 이런 게 물러가지고 맛있어지거든요. 사실 무한리필에 한우 국밥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한우를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를 모아 국밥을 끓인다고 합니다. 한우 고기에 얼큰하고 진한 국물을 넣고 다시 한번 한 소끔 끓여내는 완성입니다. 오늘은 식당 안이 단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육상. 오늘도 그러면 운동하다 온 거예요? 무한리필로 판매하다 보니 운동선수 단골 손님이 꽤 많다고 하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먹성 좋은 운동선수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다 먹은 불판은 회수하고 빠르게 새 불판으로 교체하는데요. 빠른 리필을 위해 점심시간이면 초벌구이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2판째예요. 2판 더 먹을 수 있어? 네. 얼마나 먹을 거예요? 100판이에요. 얼마나 먹을 거예요? 200판이요. 200판이요? 더 먹으면 달리기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지만 최적의 상태로 고기를 굽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합니다. 네, 어떤 때는 진짜 힘든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시거나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감사해하니까 저희도 좋죠. 밖에서 고기를 굽던 사장님이 음식 상태를 확인하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제 육상 선수들인데 많이 먹더라고요. 자주 와요. 우리 단골들이에요. 아니요, 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좋아요. 왜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한 끼를 선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식당.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이곳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정육식당입니다. 소고기 맛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음식인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게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소고기를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맛은 뭐 보장이 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맛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뭐 안 웃어. 100g에 2,500원. 가격은 싸고 질은 하이. 미국산 소고기 등심 가격이 100g에 2,900원입니다. 좀 가성비 있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로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고기들도 보면 좀 드셔보면 좀 그쪽으로도 같이 좀 마진 쪽으로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심 부위에 한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성비 좋은 식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선택한 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그 손님마다 취향들이 조금 틀리세요. 이제 살코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제 좀 뭐 마블링이 없는 거를 또 선호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뭐 이렇게 좀 기름진 걸 좋아하시면 좀 마블링 기름기가 좀 많은 걸 또 골라가시고 하는 거라서 또 나름 또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네.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게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뭐 온 거예요? 고기.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전달해 드릴까요? 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고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 중에는 프라임 윗등급은 없고요.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품목은 다 프라임 등급이고 날짜는 최소한 40에서 50일 남은 거. 그러니까 배로 넘어가서는 가장 신선한 거 항상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고집이 있으시니까 저희야 뭐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항상 가장 신선한 걸로 갖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는 3, 4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다른 부위를 포함해서 200kg 정도씩 준비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도착하면 먼저 하는 일은 손질인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등심부터 육절기에 넣고 1.5c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저희가 솔직히 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물량이 너무 이제 소비보다 이제 좀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기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 손질된 고기에서 지방 부위를 잘라냅니다. 지방이 좀 큰다든지 불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저희는 다 이렇게 이 기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다 솔직히 뭐 마진 따지고 하면 다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불필요한 것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보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네요. 네, 할 때마다 눈물 나죠. 요 저희는 이제 이 무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300원 버리는 거예요. 넣으면 300원 저희가 이득인데 뭐 300원 벌자고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좋은 부분으로만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당장의 소득보다는 멀리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은 과감하게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등심 부위 손질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눈물입니다. 눈물량. 부위마다 주의해서 손질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비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이제 확실한 거. 아, 뼈예요? 네, 이런 부분이. 살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이런 건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런 뼈 부분도 잘 보고 잘 체계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갈비살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던 살이라 간혹 뼈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자 장갑을 벗고 급하게 이동하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 했는데 숯불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조금 있어요. 이게 저도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급한 마음에 좀 데이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가성비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직원분도 여유 있게 쓸 수도 없고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부터 불을 피우고 치우는 일, 그리고 고기 손질과 서빙까지 주방이 아닌 매장에서 해야 하는 일 대부분은 진수 씨 몫입니다. 된장찌개 2개하고 계란찜 하나만 해주세요. 주문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 제 와이프입니다. 네네.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 좀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이제 정육 쪽에 그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다면 아내는 주방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와. 고기도 저렴하지만 달걀찜과 된장찌개도 비싸지 않아 주문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된장찌개는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바쁜 시간엔 쉴 새 없이 끓여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깡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종류별로 막 시키면은 바빠요. 이렇게 정신없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손님이 빠진 틈을 타 미선 씨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만드실 거예요? 비빔냉면장이요. 냉면장. 그것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저희가 다 만들어서 써요. 육수와 간장을 섞어 끓인 후 양념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넣으면 재료가 잘 어우러져 맛이 좋아진다는군요. 그런데 양이 많아 섞는 것이 또 큰일입니다. 와, 이거 할 때마다 힘들다. 힘들어? 이럴 때는 시파 쓰자. 하지만 맛보면은 맛있어. 다 이것도 가성비야. 이거미로. 힘들긴 하지만 만들어 쓰는 것이 장점이 많은데요. 맛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쓰는 것보다 가격도 쌉니다. 저분은 다 퍼주자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주자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라고 뭐 그걸 또 올리면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한 또 그런 취지하고도 반대하는 거니까. 쫄깃하게 삶은 면 위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냅니다. 냉면이요. 명태 회무침까지 올린 냉면의 가격은 5,000원. 양념장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수 씨가 어디선가 돌림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고기 좀 많이 드시거나 이제 지금 많이 드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해서 요거 이제 판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 시작한 이벤트인데 소주나 음료수 같은 작은 선물이지만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형님이 쏘는 거야. 아,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랑 소주. 그 인당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서비스니까. 가격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희 홍보 용식으로도 있고 뭐 손님들 더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즐겁게 드시라고 좀 더 재미삼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요. 냉동이 아니라 생고기를 사용해 맛의 질을 올린 것도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뿐 아니라 가족 외식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터지게 먹어도 한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다른 데서 소고기 다른 데서 이 정도 양 먹으면 보통 한 2, 30만 원 나오겠죠. 보통 미국산 소고기 이러면 맛없다 혹은 뭐 질기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런데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고기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또 드시려는 걸까요? 그렇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식사 후에 추가로 구매해 가거나 고기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못 온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집에 가서 구워주려고 하고 포장을 많이 해가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열해놓은 그 가격 그대로 뭐 여기서 식당에서 드시던 포장을 해서 가시던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대라기보다는 또 드시는 분은 또 드시는 대로 또 저희한테 마진을 주시고 또 사가시면 또 사가시는 대로 또 저희에게 마진을 주시니까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쓰고 뭐 혼자서 드셔도 뭐 저희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고기 메뉴의 특성상 저녁 손님이 많아 밤에 더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영업은 마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2의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일이 뭔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한 도마와 집기들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소독제를 뿌려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청결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칼이랑 도마는 위생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겉에 붙은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얼마 남았어? 다 됐어? 다 됐어? 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났네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12시간을 넘게 일하고 새벽 1시가 돼서야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데. 저희는 이제 익숙한데 앞으로도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고기랑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 부담 없이 뭐 많이들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겁게 또 드시면 더 좋겠고.